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강대마임에게서 내신 수업이 있는지 잘 모르셔서 그런지 지금 좀 썰렁하네요. 네. 작년에는 되게 이제 북적북적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선화이고 국어 가르치는 천영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2학년 우리 국어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차근차근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PPT 있는 내용이랑 우리 학부모님 받으신 자료랑 동일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 천용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요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화이고 특징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내신 대비 시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고 빠르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세움학원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움학원에서 이제 계속 뭐 전교 1등, 2등, 그 다음에 최고점 100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들어냈고요. 아마도 지금 올해 2학년 되는 그런 아이들과 작년에 아마 대치동이고 뭐 아니면 하여간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꼭 작년뿐만이 아니라 매년 이제 뭐 대치동에서 좋은 학생들을 제가 잘 만나서 또 열심히 잘 수업을 하고요. 또 좋은 결과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선화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설명들을 굳이 안 해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이런 눈빛으로 좀 앉아 계신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끼리 선후배 교류도 없고 화실도 또 잘 안 가고 레슨도 잘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에 대한 정보라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사진 제가 봐도 웃기네요.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 좀 어떤가요? 네. 네, 참, 이게 저는 여러분 앉아 계실 줄 알고 약간의 유머 포인트를 넣은 건데, 이게, 참. 이게 제가 수업 때 아이들이 이제 지루할까봐 좀 이렇게 하트도 날려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화일고 수업을 전용반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그냥 단기적으로 내신만 잠깐 가르치고 그러는 수업이 아니고요. 1학년은 1학년, 2학년은 2학년, 또 나아가 3학년까지 제가 장기적인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단기적인 집중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선화예고만을 위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쪽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선화예고 수업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분해 드리는 그런 정보를 전달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VS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무용반과 미술반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 수업, 이게 제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 없이 뒤섞여 듣는 수업,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떤 수업을 들으셔야 될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내용이 이미 다 적혀 있지만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악무용반 하고요, 이렇게 한 반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반하고 학교 선생님도 다르고요, 시험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겹치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섞여서 수업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범위의 차이도 상당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섞여서 들을 경우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세한 구분과 내용은 제가 이쪽에 넣어놨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학원들의 시간표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술 전공, 음악 무용 전공 이런 식으로 반이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반이에요. 그 시간 동안 오롯이 미술반 아이들만을 위한, 오롯이 음악 무용반 아이들만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선화예고 이래서 전공 구분이 없는 수업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대치동에서 좀 큰 학원들이라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텐데, 요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반만 그냥 하나만 개설되거나 그 선생님이, 아니면 미술반만 개설되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아마 이런 방식의 수업으로 뒤섞어서 모두 한꺼번에 듣고 좀 그렇게 진행하는 수업일 겁니다. 제가 긴 설명 안 드리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 현명하신 분들은 어떤 수업이 더 전문성 있고 어떤 수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도움되는 수업인지, 그리고 더 정직한 수업인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쪽입니다. 주 6타임이 선화예고 수업인 선생님과 주 2타임만 선화예고 수업인 선생님. 저는 밑에 보시다시피 이게 제 시간표인데요. 전체 시간표 중에 우리 재학생 시간은 6타임이 선화예고예요. 6타임이.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구분도 없이 그냥 뭐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또 어떤 선생님 그냥 1학년만 한 반, 뭐 이렇게 깔려 있는 시간표가, 이렇게 6타임 선화예고에 완전히 집중하는 선생님 수업과는 분명히 자료라거나 수업이라거나 그 밀도 면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선화에 엄청 집중하고 있고 정성스럽게 수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시간표를 보더라도 아, 이 선생님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는구나. 선화외고를 메인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결과는 뭐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 또 역시 실력 있는 선생님이구나. 동시에 또 제가 수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르치는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약간의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일주일에 있는 타임 중에 6타임이 선화예고잖아요. 선화예고가 잘 안 되면 저는 망해요. 그만큼 선화예고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들 한번 보시면 시간도 주요한 시간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선화예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집중적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제 수업의 강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건 작년 겁니다. 작년이어서 이제 제가 있었던 세움학원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에 대한 분석이라거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이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려요. 이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문자 전송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실장님들께 드리면 아,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보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전송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예측한 것들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잘 분석하고 있고 정리 잘하고 있다 보여드리려고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그 사진이네요. 네, 자꾸 이제 여기 따봉도 있습니다. 따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학생들 대상이기보다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제가 찍었던 건데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혹 학부모님들 불안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그걸 안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하게 그냥 수업만 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선화예고를 신경 쓰는 그런 선생님이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 프로그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자체는 당연히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당연히 보충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번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월 13일, 14일 요쯤부터 개강을 하는데 제가 예상컨대 아마도 한 주 정도는 제가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학교 시험까지 한 주 정도는 좀 비지 않을까 싶어요. 여유가. 그때 보충할 생각으로 일찍 개강한 겁니다. 그리고 직전 수업 같은 경우에도 6회 수업에 직전 수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전 수업은 저는 아예 추가로 따로 무료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컨셉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화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선화예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화예고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더 성장할 수 있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시간과 내용 모든 거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제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다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인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 요 조교쌤 밀착 관리 같은 경우에 특히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이런 건데요. 아이들 결석해서 과제를 못 내면 뭐 전화를 해서 아이 과제 상태를 점검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동안 뭐 2번, 3번 정도 조교쌤이 1대1로 직접적으로 아이 과제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 과제 부족한 점을 점검을 해주면서 이렇게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공부 방식을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기로운 공부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 점검을 조교생들이 하나씩 아이들 과제한 거 한 장씩 다 펴보면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이라거나 채워야 될 부분을 전부 다 수기로 써줍니다. 그리고 특정 기준에서 미달하게 되면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특히 내신 때는 우리 남아서 요 정도 채우고 가자라고 한 2, 30분 정도의 추가 시간을 할당하고 관리를 합니다. 사실 더 길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대체로 아이들 앞뒤로 스케줄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길게 잡기는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개강해서 아이들 스케줄을 봤는데 앞이든 뒤든 길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다면 아예 공식 클리닉을 잡아서 조금 일찍 부르고 조금 늦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라도 공부를 더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스터디룸인데요. 이 내용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시면 요게 지금 방학 때 이번 주의 마지막입니다. 방학 때 한 6회 정도 온라인 스터디룸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아이들 줌으로 모여서 자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그냥 자습해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저 보이시나요, 어머니? 여기? 네, 여기 학생 같지 않아 보이는. 네, 그래서 요게 전데 제가 이제 아이들 불러서 공부만 띡 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그 안에서 우리 이제 공부해보자 시작하고 쉴 때는 쉬는 시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공부 잘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도 또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공부 시간을 확보해주고 공부 환경을 마련해주는. 왜냐면 우리 아이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상 하려고 앉으면 잘해요. 대체로. 왜냐면 전부 다 엉덩이 힘이 있는 애들이라서 실기도 하고 레슨도 하고 끈기가 있는 애들인데 힘드니까 그 한번 앉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 앉혀놓고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이렇게 같이 대기하면서 이때 들어오는 질문들을 최대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쪽은 보시면 클리닉 개별 관리 기록 이렇게 해서 제가 방학 때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때 아이들 실기 일정 봐서 가능하다면 클리닉도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선화외고 국어 교과 분석 요건데요. 교과 분석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어 과목이 변해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 안에서 1학년 때는 국어라는 과목을 배웠다면 2학년 때는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독서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요 국어 평균점 그리고 2학년 문학 평균점, 요게 그러니까 1학년 겁니다. 그리고 2학년 건데 우리 음악 무용 같은 경우에는 요 음악하고 여기 무용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국어에서는 평균점이 70점대 초중반이었는데 2학년 문학으로 가게 되면 평균점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보실 게 제가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요 성취도 쪽에서 B나 C 쪽, 그러니까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쪽에 몰려있던 성취도 분포가 이렇게 A, B 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상위권 경쟁이 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배치되기 위해서, 상위권 석차를 얻기 위해서는 훨씬 더 꼼꼼하고 치열한 공부가 1학년 때보다도 더 이루어져야 되더라라는 게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1학년 시험에서는 이쪽 거의 한 80% 정도가 A, B 성취도에 몰려 있었는데 이게 그 독서로 문학으로 가게 되면 한 단계 내려가서 B, C 성취도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반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문학 이쪽에서는 좀 더 성취도를 높게 받기가 좀 더 편한 거죠. 잘 준비를 해주면. 그래서 상위권을 노리는 것이 1학년 때보다는 미술과는 수월하다. 근데 상위권을 노리는 것이 음악무용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문학하고 1학기 문학하고 2학기 독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평균점은 조금 올라가기는 해요.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떨어지기는 하는데 아마 앞에 봤었던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리해서 1학년 시험과 비교하자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험지에 들어있는 정보량이 대폭 증가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뒤에 나오는 이유로, 독서 같은 경우에도 뒤에 나오는 이유로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문학은 이렇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량이 되게 많고 보기가 주어지고 모두 고르시오 이것들이 되게 긴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1학년 때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낯선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프린트 작품이 대폭 추가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학시험 대비하는 것이 꽤나 까다롭고요.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고 학생들이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요 낯선 부분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요건 강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독서로 가게 되면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특히나 음악무용은 별로 많아지지 않는데 미술반은 정말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시험 대비가 쉽지 않을 정도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지문 자체가 100% 모의고사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미술반 아이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쪽이 이제 시험 범위 분석인데요. 이쪽 가운데가 공통 범위입니다. 가운데가 공통 범위고요. 그 다음에 좌측이 음악무용반 추가 범위, 우측이 미술반 추가 범위 이렇게 되는데, 즉 미술반은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악무용반은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절대 섞여서 들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시험 범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미술반은 아예 뭐 한 2배 정도 만큼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섞여서 듣는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2학기로 넘어가면 그냥 아예 범위가 100% 다릅니다. 독서에서는 음악무용반과 미술반이 범위가 100% 다르기 때문에 만약 1학기 때 섞어서 수업한다 하는 선생님은 2학기 때 확 줄여서 미술반만 혹은 음악무용반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이거나 뭐 아니면 뭐 그중에 많은 애들만 해야지 라는 생각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고요. 지금 범위가 많은 만큼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개별 작품을 안정적으로 숙지해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각 작품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각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상위권이 될 수 있냐 없냐는 작품들이 이렇게 연계되는 거예요. 요게 시험이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고 뭐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조합은 학교 선생님이 그때그때 바꿉니다. 이게 올해 또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어찌됐건 추가 범위하고 교과서 범위하고 연계해서 학교만의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시중에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대비시키려면 이렇게 연계 포인트들을 잘 짚어서 설명해 줘야 되고 학교 출제 포인트에 맞춰야 되고 문제를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다 그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거겠죠. 제가 해줄 자신이 없으면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잘 해주고 있었고요. 만약 이제 아이들이 섞여 듣는다 생각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뭐 미술반은 요게 요렇게 연계가 돼요. 이 작품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섞여 듣다 보니까 어차피 요게 시험범위니까 너네 이거랑도 관련해서 풀어봐 라고 하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작품을 굳이 여기에서 미술반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음악모형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요거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역시 불필요한 거 공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을 따로 놓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매년 학원에서 아이들 합쳐서 수업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학원에서는 제안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제가 한 반을 더 만들고 다른 수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알고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학생들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저한테 수업해달라는 학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중에 선알고 아이들 좀 있다는 작은 소수 학원이었어요. 선생님 고액을 드릴 테니 여기서 수업을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저도 뭐 돈 버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 음악무용비서 다 섞어놓고 그중에 한 명씩 불러서 그냥 이렇게 다른 부분 점검해주면 된대요. 동일한 시간 동안. 그럼 제가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뭐 다른 시간으로 분반 안 됩니까? 했더니 그건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 가치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거절을 했었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분명히 시험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범위에 대한 특징입니다. 독서에서 미술반은 100%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미술반은 교과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훨씬 시험이 어려워요. 난이도는 고3 난이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산비라는 문제집에서 30지문 정도를 주고요. 그중에 한 7, 8지문 정도를 출제하는, 즉 아이들이 공부는 30지문을 다 해야 돼요. 공부량은 상당하죠. 근데 실제 출제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중요 지문을 얼마나 또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적중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30지문 중에서는 그 해의 수능을 망치게 만들었다라는 킬러 지문들도 꼭 들어 있습니다. 최소한 한 6개 지문 정도.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도 껴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를 떠나서 시험 대비 난이도 자체가 높습니다. 이 점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 모의고사 기출이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시중에 뭐 내신 문제집처럼 상당한 문제집들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 문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자료를 상당히 부족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문제 3학년 문제 만들고 시중 문제집 문제 만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따로 문제를 만들 정도로 아이들 정말 필요한 것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악무용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막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하네요. 자, 음악무용반은 교과서 들어가고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교과서가 한 5지문 안팎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3, 4지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다 적혀 있습니다. 특징은 요약 종합형인데요.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부분 밑줄 치면서 그 내용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부분들을 일일이 하나씩 외워도 학교 시험에서는 그 점이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 빈칸 채우기 형식 이런 걸로 아이들이 그 전체의 흐름과 핵심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글을 여러 번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역시나 학습 자료가 부족하고요. 특히 모의고사 때문에. 그리고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지루한 시험 기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교 시험지며 그다음 학교 교과서며 모의고사며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음악무용반 같은 경우에는 딱 교과서 4지문 정도 나가고 모의고사 3지문 정도 나가고 이게 단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3주 정도 공부하고 나면 다 된 것 같은데? 난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빠져요. 반복을 안 하면 이런 종합형, 요약형에서 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끊임없이 꾸준히 반복할 거고요. 또 반복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변형해 내가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아마 뒤에 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요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요런 이제 보기가 길게 출제가 되고요. 선택지들도 대체로 길이가 1학년 때에 비해서 길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요쪽은 이제 보시면 요게 학교 선생님이 지금 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교과서 작품을 중심으로 노신이라는 작품을 추가하고 쉽게 쓰여진 시라는 걸 추가해서 지금 시험 범위로 제시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어디서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조합을 했을까라고 고민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천재 10년도일 겁니다. 2010년도 수능 셀파 문학편이라는 문제집에서 출제했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문제 출제되는 출처까지 찾아내겠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세트로 뽑아내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문제집을 쓸 경우에는 대체로 그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변형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유사한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고요. 실제로 제가 시험 보기 직전이었나? 아니면 그 전 마지막 진도 수업에서 줬던 문제랑 거의 98% 정도 유사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학교 선생님이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올해도 출처까지 찾아드립니다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 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요점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시험 범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별표 표시해 놓은 거는 처음에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다가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학교 진도상 요 내용이 빠지긴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시행착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상 이제 선화예고에 대한 이런 내용이나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딱 시험 출제된 것만 보고 여기가 공통시험 범위고요. 공통시험 범위로 차이 나는 건 차이 나는 시험 범위는 한 2작품 정도, 여기서도 미술반은 뭐 조금 더 해서 세 작품 정도 차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지만 올해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를 학교 선생님들이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시험 범위는 이렇게 차이가 날 거고요. 작년에 정말 선화예고 아이들을 가르쳤었는지 안 가르쳤었는지는 이런 부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들어간다고 했으나 빠졌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정도가 예상되었던 시험 범위다 라는 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은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인데 아까 제가 종합형, 그다음에 요약형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뭐 윗글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가 다시 한번 핵심 부분을 요약한 형태고요. 그 요약한 거 안에서 들어갈 말들을 이렇게 핵심 키워드들을 집어넣게 하는 그런 유형인 거죠. 그건 여기 8번 문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골라내는 형태,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형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이제 아이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제작해 주는 요거는 제가 문제 제작한다고 해서 뭐 책값을 비싸게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자료는 수업료 안에 포함돼서 다 주고요. 자료 제작하는 건 순전히 제 돈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부모님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요. 어쩔 때는 정말 우리 어머니 정말입니다. 진짜 어머니. 네. 어쩔 때는 아이들 수업 저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실 텐데 진짜 어떤 선생님들이 저보고 미련하다 그러세요. 그 돈을 왜 쓰냐고. 어쩔 때는 아이들 수업료의 대부분이 문제 제작으로 나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형이 되게 비슷하죠. 이렇게 알맞게 배열한 것은 이러면서 빈칸 들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 훈련시키고 세부 내용 이제 또 OX라거나 채울 수 있게 훈련을 시킵니다. 올해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문학 독서라고 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점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대비기는 하지만 중간고사만 바라보고 수업을 선택하시거나 중간고사만 생각하셨다가 2학기 때 돼가지고 갑자기 반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미술반만 합니다 뭐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분반해서 아이들을 1년 내내
책임지고 가르칩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용 자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요 자료 요번에 코로나기 때문에 또 파일로 보냈어요. 프린트 해줄 수도 없었고 이렇게 파일 보내면서 좀 생생낸 겁니다. 너네들만을 위한 문제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돈 많이 든 거다. 네, 그래서 공유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고요. 단독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퀄리티 있는 자료들을 제공을 할 거고요. 제가 문제를 의뢰해서 사는 선생님 중에서는 시중에 문제집을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뭐 제일 많이 만드셨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저는 재수생 수업도 하고 고3 수업도 또 이끌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학생이 이제 방학 때 자기가 어떻게 자기 공부를 좀 더 추가할까요? 변하는 입시에서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원하는 어떤 질문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답변해 준 겁니다. 제가 이 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긴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에게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고자 노력하며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한다면 구체적인 문제집까지 하나 콕 집어서 추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신 수업만 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충분히 주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생, 고3 뭐 이런 수업들도 다 여태껏 해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집이 좋고 실제 어떤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유용한 도구들, 그 다음에 방향을 충분히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요 톡 내용이 요게 하나의 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체 보기 들어있는 걸로 봐서 내용이 더 있죠. 그래서 제가 톡을 이렇게 길게 정성껏 드리다 보니까 제가 톡 드렸을 때 아이 과제 부족하다 이런 톡이 가면 학부모님들께서 막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학부모님이 죄송하시진 않아도 되고요.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점이 부족하다. 이런 걸 우리 어머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혹 나중에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서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톡이 뭐 이 정도일 수는 없겠으나 철저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과 개별적인 과제 상태를 일일이 점검해서 보내드리는 톡이다. 라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마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지금 조금 급한 마음에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작년에 뭐 제 수업을 들어보셨던 학부모님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아니 대체로 대치동에서 거의 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유튜브에 보시면 뭐 1학년 설명회 뭐 지금 뭐 이런 설명회 등등 좀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와 수업 자체는 장담컨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열정적으로 충분히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강의를 충분히 안정적이고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어떤 선생님보다도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정석껏 아이들 가르칠 테니까 우리 어머님들 시간이 맞고 아이들이 공부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뭐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최대한 마음가짐을 갖춰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어머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